여의도 정치구단 김재원이 말한다. 김프로의 정치학. 네, 여의도 최고의 전략가 정치구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여의도 정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월간 김프로의 정치학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선은 뭐 지금 이제 다시 복귀하려면 뭐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예, 지난해 3월 11일 날, 그러니까 1년하고 며칠 지났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지난해 3월 11일 날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그렇죠. 사퇴하는 걸 보고 그때가 그때요? 우리 보수 진영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과 함께 가야 된다. 악마의 손이라고 하더라도 잡고 그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다 함께 가야 된다라고 글을 썼다가 엄청 혼나고. 맞아요. 예. 악마라도 손을 함께 잡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고 보도도 많이 됐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전에 2017년에 그 당시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탄핵 정족수를 채우려니까 당시 새누리당의 의원들까지 함께 손을 잡고 탄핵을 이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록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폐 세력이고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악마의 손이라도 잡고 이 탄핵을 이루자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 말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보수 진영은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 말대로 누구의 손이라도 잡아야 되고 설사 윤석열이 악마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윤석열과 함께 가자 그렇게 했는데 엄청 욕먹었던 하지만 이제 주요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딱 1년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정치 구단들은 서로 통하네요. 박지원 국정원장도 사실 정치 구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인수위 지금 상황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 특별위원장 예상된 인선 정도로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모양이 좋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안정감도 있고 국민통합이라고 주창하고 있거든요. 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당선 사례 현수막에도 보면 국민통합을 이뤄나가겠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분도 사실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당 출신이죠. 그리고 또 등장하시는 분이 박주선 전 의원. 준비위원장. 취임 준비위원장이죠. 이런 분들이 함께 가고 장성민 전 의원이 정무특보가 되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국민 통합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무슨 끼워 넣기식 또는 국민들에게 내세우기 위한 그런 인사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많이 의지하고 또 많이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함께 갈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에서는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게 이명박 정부의 인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 주로 이제 내각이나 청와대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주요 포스트 실제로 일하는 자리 경제, 국방, 외교 그쪽으로 이제 인수위원들이 많이 가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특히 친이계의 약진 이게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김현숙
그 강석훈 이 두 분은 사실은 그 전에 그 전문가 내지 그 방면에 걸출한 그 전문가 학자로서 참여한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공약을 만든다든가 정책을 다듬는 데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에 참여했다고 해서 특별히 배려했다든가 발탁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저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냈지만 그분도 그 이전부터 오랜 동안 그 당선인과의 신뢰관계가 있고 또 정치권에 진입할 때도 입당을 시키신 분이잖아요. 뭐 그런 인연이 있는 분이고 이명박 정부에 활동했다는 분들은 그 정치적으로 오랜 동안의 그 정무적인 감각이나 또는 판단으로 실제 대부분은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캠프를 가동시킬 때부터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 이분들이 다 그때 활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분들 추천으로 그러면 들어오신 분들이? 뭐 자천, 타천. 예, 개개인의 특성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뭐 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 예,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이명박 정부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발탁을 했거나 참여시킨 것. 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권으로 와서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분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여야가 지금 대립하는 게 여전히 이제 대장동 특검인데 어제 박강원 의원이 저희 프로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만을 겨냥한 발의 법안이고 우리는 둘 다 윤석열, 이재명 다 포함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종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그 특별검사라는 것은 이제 검찰 수사가 워낙 엉터리니까 특검이라도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수사는 거의 뭉개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사실 정권과 가장 그 가까운 분들 그런 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가 엄청나게 좀 잘못되어 있었다. 그런 검찰 느낌이고. 수사 제대로 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은 또 더 하고요. 경찰은 뭐 FIU에서 그 자금 추적한 자료를 보낸 게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소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 뭉개기로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조치가 있었죠. 뭐 사건을 이리저리 돌리기만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 배우자 뭐 또 장모 이에 대한 사건들은요. 과거에 무혐의 처분된 것도 전부 정치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사건을 뭐 1년 2년씩 수사를 해서 다 밝혀내고 그리고도 정작 이제 김건희 씨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실무자들이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하게 막고 김건희 씨 어떤 부분요? 뭐 주가 조작이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는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 전부 정치권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했는데 다른 관련자들은 다 수사 끝나고 기소하고 이 김건희 씨 부분만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처분을 해야죠. 이 수사가 끝났으면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 아니 무혐의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죠. 근데도 우리가 그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진들이 이거는 무혐의라고 하는데도 위에서 계속 수사해라 한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소환도 한 번은 안 했었잖아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소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혐의라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 나왔었던 보도들을 보면 주가 조작의 의혹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환 조사에서 뭐 기소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다면 김오수 검찰이 아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클린 선거 전략 본부장으로서 네거티브 대응을
맡아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제가 예. 확인한 바로는 예. 검찰이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 후에 무슨 선거에 임박해서 다른 계좌가 발견되었다 하고 막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검찰에서는 이미 모든 그 자금 추적을 다 하고 그것까지 전부 수사를 다 끝낸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봐준 게 아니고 검찰이? 김호수 검찰이 그렇다고 보세요? 전 모르죠. 예. 이게 정말 제가 그 대선 과정에서 본 이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면 예.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밝혔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 만약에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면 뭐하러 사퇴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양당이 워낙 차이가 있다면 검찰이 나서서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거죠.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수사를 똑바로 왜 해라. 이렇게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은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맨날 특검 이야기가 나오게 하느냐. 그럼 검찰이 필요가 없잖아요. 양당에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천양지차군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례 회동 취소된 것도 그러면은 상당히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게 김경수 지사, 권성동 의원이 김경수 지사를 같이 이렇게 사면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 때문에 지금 약간의 좀 뭐랄까요? 모욕감 같은 거를 청와대가 느낀 것 같기도 해요. 뭐 청와대가 어떤 생각인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저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당선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이제 5월 9일까지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 저도 청와대에서 잠시 근무를 해봤지만 청와대에서 있는 분들은 이게 청와대라는 특징이 워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또 예. 근무 환경이라든가 청와대 자체의 분위기가 이 권력을 잡으면 천년만년 그냥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돼요. 아니 그래도 지금 임기가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요? 그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만큼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오자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청와대 이전해야 된다. 네. 너무 구중궁궐이다? 구중궁궐을 넘어서서 네. 그 근무 환경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청와대를 처음 만들 때 경복궁 후원에 있는 그 건물의 특성상 조선시대 궁궐과 같은 또 모습과 그 구조로 만들어 가다가 보니까 예. 이게 왕조시대처럼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당선인에게 예. 이 정부를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도 있고 또 당선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맡겨달라라고 하시고 좀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도 또 어떤 거는 아니 내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운영해 보니 이런 면이 있다. 이거는 좀 참고하시라.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 원래 그게 편지를 한 장 남기고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자리인데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이걸 거예요. 아니 아직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나한테 무슨 감나라 배나라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런 마음이 강할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은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바가 많을 테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는 좀 해결하시는 것이
대통령 임기 중에 하시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든 모든 면에서 나을 겁니다. 그러니 좀 해주세요. 라고 또 건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을 아직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무엄하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청와대 분위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놓고 그 약속을 깨버리는 이 초유일이 벌어졌는데 국민들은 또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합니까? 이런 모습을 청와대가 보이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프로의 정치학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